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iX xDrive 40 스포츠 플러스 모델입니다. Quarter lick up the net, I'm the shit. 100 bits on the net, shopping trip. Bad bitches never fuck with counterfeits, but the lame bitch level up the loose connects. Way to stacks, make a plan to attack. A whole wet, her career cul-de-sac. My boy's accent, another fire track. I'ma go ham, we gon' get that bag back. Every morning 8 a.m. you bet I'm hitting the squats. So the gram look pretty with my ass on the yacht. All my bitches independent, they be making a lot. Whole crew getting litty off a couple of bops. But if I gotta chase a check, then I'm not nice. If I gotta send a threat, shoot the shot twice. And if the contract shit won't sign it, bitch, I won't sign it. If I gotta kill a hoe, I move like Rambo. Eating all these bitches up like we are Nando's. But I keep his endo, smoke a Palo Santo. Swerving my kawaii little Prius, fuck a Lambo. And if you gotta throw shade, cause I'm too hot, don't forget the lemonade, number 2 scotch. Every single second looking brighter on my wristwatch. Like we at the tip top, but this is just a quick stop. I'm a dumb, don't forget, hand me the cash, I don't do checks. In my zone, on my flex, pass me the gas, I don't do X. All these silly little minis out of their mind, a Percocet. Sober or Heineken, stay the best. But if I gotta chase a check, then I'm not nice. If I gotta send a threat, shoot the shot twice. And if the contract shit won't... 오늘따라 카메라가 상당히 멀리 있군요. 차가 커요. 한동안 편집을 하느라 스튜디오에만 거의 한 달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시승기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군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또 땀을 흠뻑 흘리면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MW 순수 전기차 모델, 지난번 iX3 모델 이후에 그 다음에 i4 모델까지 시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BMW 순수 전기차 모델 중 가장 차체가 큰 iX 모델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차가 정말 커요. 카메라와 저와의 사이가 오랜만에 상당히 멀게 느껴지네요. 보시는 분들은 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iX 모델 어떻게 보면 BMW에서 상당히 공을 들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최초 개발이 2016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가 작년 11월경에 출시를 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시승했던 iX3 모델이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X3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iX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모델인 X5 모델의 전기차 버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X 모델, 지난번 i4 모델 시승했을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BMW 현재 출시하는 모델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진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전기차 전용으로 개발을 해서 소위 말해 투자를 해서 제작을 할지, 아니면 기존 내연기관에 적용된 플랫폼을 적용해서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할지, 이 부분은 이제 제조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제작이 되는 상황인데, BMW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재 전기차 모델을 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iX 모델 같은 경우도 클럽 플랫폼이라고 해서 클러스터 아키텍처 플랫폼, 기존의 내연기관에 적용된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을 개조를 해서 이 iX 모델을 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클럽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6세대 7 시리즈 모델에
최초 적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5년에 개발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적용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뭐 다른 채널이나 기타 기사에서 차량들에 대해서 안 좋은 평을 내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뭐 사실상 플랫폼 자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가면 아무래도 이 공간 효율, 무게 배분 등에서 좀 이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 지금 iX에 적용된 이 클럽 플랫폼 같은 경우가 경량화, 그러니까 즉 무게 배분 쪽에 조금은 아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셰시에다가 알루미늄 셰시를 많이 사용을 하고, 특히 캐빈 쪽 같은 경우는 전부 카본 재질로 적용이 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부분은 BMW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험적으로 차량을 출시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전기차 회사들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일반적인 전기차라고 하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 투자해서 보통은 이제 적용을 해서 출시를 하는데, BMW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 적용된 플랫폼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개조를 하거나 해서 지금 제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타 브랜드에서도 이런 이 제작 방식에 대해서 아마 많이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BMW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금 까이고 있죠. 현재 iX 모델 국내 시장에 총 2개의 트림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모델이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한 엑스드라이브 40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보다 이제 상급 트림 모델은 엑스드라이브 50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식 판매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승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40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는 1억 2,190만 원의 공식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보다 한 단계 위 50 스포츠 플러스 가격을 보면 1억 4,560만 원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기본이 되는 40 모델이랑 약 2,300만 원 정도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iX 모델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식 프로모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 22년형 개정판으로 보면 8,50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iX 모델은 보조금 혜택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승했던 모델 중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모델, BMW 모델로 보면 iX3 그리고 i4 같은 경우는 40 모델까지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M50 모델은 가격대가 좀 올라가니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iX3 모델 배터리 스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40 스포츠 플러스 모델에 적용된 배터리 용량 76.6kW급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전륜, 후륜, 듀얼 모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모델명에서도 확인이 되겠지만 엑스드라이브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최고 합산 출력 326마력, 최대 토크 64.2kg/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전기 모터 시스템 지난번 i4 모델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5세대 e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과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와 듀얼 전기 모터 시스템을 통해서 제로백 수치는 6.1초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200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준대형급을 맞먹는 차체를 가진 모델인데
이 차체를 가지고 6.1초의 제로백 수치를 낸다는 거는 파워트레인 수치에서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용량을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보면 복합거리 313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복합 전비로 보면 1kW당 3.9km를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9) 313km. 이 전비랑 복합 주행거리만 보면 예전에 시승했던 아우디 이트론 55카트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iX40 스포츠 플러스 모델 충전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속 완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고요. 150kW급 DC 급속 충전을 사용할 경우에 10에서 80%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11kW급 완속 충전으로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시간은 약 7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충전 스펙은 지난번 iX3 그리고 i4 모델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대략적인 차량의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열 실내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지난번 시승했던 i4 모델이랑 비슷한 부분이 이제 눈에 띄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부분이 iX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BMW 내연기관 모델들 정말 많은 차량들 시승을 했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심플한 느낌도 좀 많이 보여주는 디자인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거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실내 인테리어 전체적인 느낌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실내 인테리어 구성을 보면 스위트 인테리어 트림, 거기에다가 상단 안트라사이트 헤드라이닝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 쪽에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이 대시보드까지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초반에 이 디스플레이랑 심플함과 함께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대시보드까지 이 가죽 마감 재질이 들어간 부분이 그게 좀 많이 작용을 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도어 트림 쪽에도 지금 보시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 구성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시승했던 iX3 그리고 i4 모델이랑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디스플레이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커브드 형식으로 전체 디스플레이로 보실 수도 있는데, 계기판과 이 컨트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각각 다릅니다. 우선 계기판 같은 경우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14.9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내연기관에서 봤던 인터페이스 그리고 계기판 구성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 자체가 BMW 8세대 OS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건 이 기존 BMW 인터페이스에 좀 적응이 되셨던 분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하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예전 내연기관에 적용돼 있던 이 메뉴 시스템 구성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적응이 되시면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OS가 전체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메뉴 구성 상세하게 보면 조금씩 눈에 익은 구성들이 있는데 새로운 구성들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특별한 거, 예전에 i4 모델 시승했을 때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뭐 특별한 거? 마이 메뉴 쪽에 들어가면 이제 주행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센터페시아 쪽 아이드라이브 컨트롤 이쪽 사이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에서도 진입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마이 모드 쪽에 들어가면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 퍼스널,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이피전시, 이렇게 세 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드별로 계기판 테마도 변경이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실 거예요. 충전, 뭐 이거는 지난번 아이폰 모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목표 충전량, AC 제한, 이런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시트 컴포트 쪽에 들어가면 사실 이 도어 트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도어 트림에도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기본 동작을 할 수 있는 구성이 이쪽에 레버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쪽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시트 조절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트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전동 시트 구성이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시트의 구성 스탠다드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 도어 트림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어 트림 좌우측에 보시면 이게 디자인이 크리스탈 글래스처럼 보여요. 요 레버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 상세 동작은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 구성까지 적용을 해주고요. 이 메모리 기능은 총 2개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조수석 포함해서 운전석까지 1열에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보면 눈에 띄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BMW 시승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 마사지 기능이 있는 시트를 어떻게 보면 시승하는 건데, 마사지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 단계가 총 3단계, 그리고 속도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구성은 총 4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건 마사지 시트 속도 최고로 높이고 마사지 단계도 최고로 높여놔도 의외로 소음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응을 잘 해놨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이 마사지를 해주는 기분이 이제 나는데, 뭐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 마사지 시트는 그냥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느 시승기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스튜디오에 안마 의자가 있어서 제가 웬만한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시트 구성으로는 좋다는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트를 이쪽에서 조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볼까요? 라이브 비킬 쪽에는 이건 이제 주행거리, 그리고 차량 상태, 이거는 지난번 아이폰 모델이랑 똑같네요. 적응식 콘텐츠, 이렇게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냉난방 컴포트 기능, 이렇게 지금 메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에어컨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iX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전 타입의 에어컨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 구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1열에는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구성까지 적용이 되고요. 에어컨을 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통풍 시트가 이제 같이 이제 활성화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은 이쪽에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여기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 컨트롤 디스플레이, 뭐 밝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아이폰 모델과 마찬가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3세대 HUD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전 내연기관에서 제가 봤던 사이즈보다 75%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라운드 뷰까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탑뷰까지 지금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차가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으면 주차 어시스턴트 플러스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 설정 이쪽에 보면 운전자 어시스턴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 및 경고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정면 충돌, 차선 이탈, 차선 이탈은 조향 간섭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거 주차 쪽은 아까 설명을 했고, 주행, 속도 제한 어시스트, 그리고 현재 차량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DAS 시스템 전체 구성으로만 보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그리고 주차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AS 시스템으로 보면 레벨 3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의 카메라, 5개의 레이더 센서, 그리고 15개의 초음파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보통 BMW 블랙박스라고 하면 카아이라고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 나오는 블랙박스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모든 앱 쪽에 가면 이 드라이브 레코더라는 요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동차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블랙박스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스탑하고 볼까요? 녹화 영상 보기.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이게 전방, 오른쪽, 후방, 왼쪽, 그러니까 서라운드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는 이 구성으로 블랙박스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거는 자체 내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이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블랙박스가 그렇죠. 이 블랙박스도 어차피 시야각 때문에 이쪽에 달려있는 것도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자체적인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는 이 구성으로도 블랙박스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조명 관련 이 버튼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제가 BMW 모델에서 처음 보는 구성입니다. 이게 버튼 타입인데, 제가 일전에 시승했던 X7, X5에 적용되어 있는 구성보다 더 심플해졌어요. 그렇죠? 헤드라이트는 사실 조작할 일이 거의 없죠, 오토로 놓으면. 그래서 구성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아까 이쪽에 시트 구성할 때 메모리 시트랑 이런 구석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중앙 레어 락장치가 이제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락장치 하단에 도어가 열리는 버튼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도어 트림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시면 뭐가 하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어 오픈할 수 있는 레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도어가 열리는 구성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도어 트림 안쪽에 레버가 별도로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작은 버튼으로 하시고, 만약에 방전이 됐거나 그랬을 때는 이쪽 하단 레버를 통해서 강제로 오픈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쪽에 지금 도어 트림에 스피커도 지금 보이실 건데, 기본적인 스피커 시스템 바우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투스포크 타입의 헥사고널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이 스티어링 휠 사이즈는 제가 항상 스티어링 휠 다른 차종, 다른 브랜드 차량 설명할 때도 언급을 하지만 상당히 두툼한 사이즈로 빠져 있습니다. BMW가 이 두툼한 맛이 있기 때문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 구성을 보니까 스티어링 휠 이 우측에 있는 건 미디어, 그리고 블루투스 관련 설정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좌측에 있는 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스템 구성도 일전에 내연기관에서 봤던 시스템 구성보다 상당히 심플해졌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기본 작동 방식은 전동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짧은 컬럼이 있거든요. 이 컬럼을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MW 스티어링 휠 장점 중 하나가 이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틸트는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느낌이 드는데 텔레스코픽 기능은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틸트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뭐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거의 준대형급의 버금가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SUV 형태의 모델이라 시트 포지션이 그래도 조금은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트 포지션을 조금 낮춰도 조금만 더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포지션으로 세팅이 돼서 제가 앉았을 때는 틸트가 조금만 더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센터 터널 쪽으로 넘어와 보면 그래도 이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는 살려놨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구성인데 이쪽 구성을 보시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변속기 주변이 크리스탈 글라스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드라이브 컨트롤 그리고 볼륨키 그리고 이 변속기 기아 셀렉터가 크리스탈 글라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어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시트 조작 레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약간 우드무늬 같은 재질로 이렇게 구성을 또 넣어줘서 이 구성이 상당히 이쁩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패널들이 터치로 보이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누르는 버튼 방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터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 앞쪽에 조그만한 수납함이 있어서 키넣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 전기 모터 스타트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스타트 스탑 버튼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고하단 짧은 레버가 이제 변속기 레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이 지금 D 레인지 보면 B라는 문구가 보이실 건데 기어 포지션을 B로 놓으면 최대 회생제벨 레벨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페달 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기어 포지션을 D로 놨을 경우에는 어댑티브 그리고 뭐 하이, 미디움, 로우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 상태를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아 셀렉터 하단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에요. 여기 컵홀더가 안 보이실 건데 컵홀더는 이 센터 터널 앞쪽 하단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컵홀더 뒤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는 C타입으로 충전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일단 좌우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량 사이즈를 생각하면 그래도 무난한 사이즈의 센터 콘솔 크기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전에 아우디 모델들만 시승하다가 오랜만에 BMW 모델을 시승해서 그런지 센터 콘솔 사이즈가 오늘따라 엄청 커 보이네요. 그리고 상단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스카이 라운지 구성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썬루프라 그러면 이제 오픈이 되는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 iX 모델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냥 루프가 유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건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누르면 밖에가 보이고 누르면 안 보이고 신기해요. 그리고 이쪽은 거의 조명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명 판넬이랑 요 아까 썬루프 조작하는 이쪽 구성은 다 터치입니다. 터치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실내 옵션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승기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이 iX 요거보다 상급 트림인 50 스포츠 플러스 모델과 옵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좀 보실 건 실내 옵션 구성은 50 스포츠 모델이랑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일단 배터리 스펙이 좀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이 40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 76.6kW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50으로 넘어가게 되면 용량 자체가 111.5kW로 용량이 올라갑니다. 그런 이유에서 시스템 합선 출력이 조금 상승을 해요. 그래서 최고 출력 523마력, 최대 토크 78kg/m 스펙으로 일단 올라가고요. 이 구성 때문에 제로백 수치가 4.6초까지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배터리 스펙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 주행거리, 지금 현재 40 모델이 313km 주행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50 모델 같은 경우는 447km의 복합 주행거리를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거기에다가 주행거리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의 옵션이 이제 또 추가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용량이 올라가면서 이 무게 때문에 서스펜션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현재 모델은 기본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옵션명으로 보면 스탠다드 서스펜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50 스포츠 플러스로 가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2X 에어 서스펜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조향 시스템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말이 상당히 긴데 사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행거리 iX 모델에서 주행거리가 가장 높은 건 50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성능, 그리고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그래서 승차감적으로 좀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현재 시승하고 있는 40 스포츠 플러스 모델 그리고 50 스포츠 플러스 모델과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격 차이가 2,370만 원 난다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공식 할인 없고 전기차 보조금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 2,3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사실상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주행거리나 뭐 차량 성능 그리고 승차감 요거만 생각했을 때는 50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 충분히 매력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량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실지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차량의 대략적인 실내 옵션 구성 그리고 상급 트림인 50 스포츠 플러스와의 옵션 차이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차량 성능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